청국장 가루. 와, 이거 먹으니까요. 피부도 너무 좋아지고, 그리고 장도 튼튼해지고. 근데 그거 아세요? 다이어트 하려면 장이 건강해야 되는 거, 그리고 몸도 건강해지는 거. 그게 기본이거든요. 그리고 맛도 너무 좋아요. 청국장 냄새 하나도 안 나요. 그리고 와, 이거 먹어보니까 한 끼 식사라도 끝내줍니다. 근데 이 가성비 대단한데요? 안녕하세요. 월광사 법주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동안? 자, 정치의 달인, 이제 지방선거가 끝났습니다. 그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여러 가지 말을 남기긴 했지만 국민이 자신의 목소리를 정치에 반영할 기회를 이렇게 실천한 것이니 동서양의 역사를 되돌아보자면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민심을 잘 읽으며 사명감을 가진 지도층이 있는 나라는 부흥을 이뤘습니다. 합일된 공통 가치관이 성립된 나라들이 의식 있는 민도를 높이면서 경제며 문화 발전을 이루었기에 여기에는 비전과 식견이 뛰어난 리더, 즉 지도자가 그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두루두루 여러 방향에서 사람들을 순방향으로 이렇게 이끌고 향상시키는 분야는 누가 뭐래도 정치 분야가 될 것이니, 그러나 작은 조직이나 큰 단체든 어디에서나 지도자가 중요하며, 이런 이유로 전 근대적인 시대에 있어서는 왕은 하늘의 명을 받은 자라는 왕권 신수설까지 있게 된 것입니다. 정치란 사회적 가치의 권위적 분배라고 하였지만, 정치란 사전적 의미로는 정치, 다스린다, 시산치수할 때 이렇게 하죠. 사전적 의미로는 기본적으로 권력을 가진 지배계층이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의미한다 했습니다. 과거의 전통적인 전제주의 국가로부터 오늘날과 같은 시민의 정치 참여가 늘어난 다원화 시대에는 정치는 국민의 개인들의 기본권을 보호하면서 상호 간의 이해를 조정하며 사회적 경제적 질서를 바로잡는 것이 정치의 기본이기에 말 그대로 사회적 가치의 권위적 분배를 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선거라고 했습니다. 민주주의 근간에는 국가뿐만이 아니라 어떤 조직이나 집단 안에서의 권력 관계, 의사 결정 과정, 이해 관계 조정 같은 모든 활동에 있어 지도자의 역할은 나라나 그 단체의 존립에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어떤 지도자를 갖느냐에 따라 국가의 운명이 좌우되기도 하기에 우리는 국가 발전에 대한 비전과 추진력을 갖춘 지도자를 열망하면서 지자체 장을 뽑고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정치의 영역은 생각 이외로 다양하게 다방면에 스며 있고, 살다 보면 정치는 국가 경영에만 해당하지 않으니 진급이나 승진을 위해 직장 내 사내 정치도 있고, 흔히 TV 드라마의 단골 소재이기도 한 유력 기업의 한 집안 내에서도 경영권 승계를 위한 암투 등등이 대놓고 막장을 달리기도 합니다. 정치뿐만 아니라 분야마다 어떤 분야가 됐더라도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능력과 노련함을 지닌 달인, 즉 한 경지를 이룬 자가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정치인에게 후회 없는 자신의 한 표를 모든 분들은 던졌을 거라고 보며, 자, 운세의 방향을 지혜롭게 하는 기도에 힘이 있다는 것에 힘을 얻으시고요. 아름다운 터전 충정로 월광사에서는
윤석열 천일 촛불 기도 초발언과 지장보살님께 기도 발언 올리며 박사님을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예, 아이고 법정 네. 어제 이 월강사는 법회한다고 바쁘셨다고요? 네, 네. 바빴고요. 예. 저기 누에고치, 예, 장소 누에고치의 마을 누에고치. 여러분, 왜 고참 잠실이네. 저 누에고치가 박사님 키워보시니까 알잖아. 예. 이렇게 쫙 놓잖아. 한 단만 놓는 게 그렇죠. 아니라. 예. 자, 이게 옛날에 주공 아파트 누에고치 마을. 잠실 주공이 그렇게 예, 됐네. 옛날에. 옛날에. 예, 이렇게 누에고치 형상을 생각하면 돼요. 응? 물이 많았기 때문에 누에들이 살기 좋고. 그래 누에를 치는 사람은 부자가 많았습니다 동네에. 그래, 응? 맞아요. 박사님네만 빼놓고. 예. 그래서 누에를 크게 치는 사람들이 있었어. 그렇지. 이게 이제 변하잖아. 예. 그래서 지금 잠실에 높았잖아. 제가 신반포 살 때는요 잠실이 부자 마을이라고 안 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변하면서 고층 아파트 들어오고 뭐 발전하고 잠실 운동장 기타 등등 하면서 부자 동네로 바뀌게 됐죠. 그래서 누에가 굉장히 번식력도 좋습니다. 우리한테 다 도움을 주면서. 그래서 잠실에 그 사람도 많고 이런 누에고치가 나방으로 변할 때 또는 애벌레가 유충이 번데기로 변할 때 사건 사고가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올해도 6.3 그 지방선거로 인해서 저 굉장히 지금 시끄럽게 되고 있죠. 그래서 제가 법회를 마치고 신도 한 두세 분 하고 잠실을 저 다녀왔습니다. 누에고치 마을에. 잠실 그 올림픽 경기장을 네. 다녀오셨군요. 네. 예, 그 주말에 역대 최고의 지금 인파가 모인 걸로 알고 있고, 네. 또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를 비롯해서 지도부가 총 출동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뭐 장동혁이나 국민의힘 뭐 지도부 누구 정치인들 본 분은 있습니까? 대학교 때 가가지고 예. 저 애기들 많이 보고 예. 사람들이 인산인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어디 누가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예. 차량도 많고 아, 그랬는데 이제 거기 가면서 느낀 게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주차장 설치 같은 게 좀 부족한 게 참 안타까워요. 이런 때 만약에 우리의 그 박정희 대통령이 진작에 좀 개선 저기 했었으면 그 주차장 그 확보도 엄청나게 하셨을 텐데 좀 늘 가는 데마다 주차 때문에 정말 시끄럽고 복잡하고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아유, 그래서 두루두루 보고 왔는데 성조기하고 태극기를 많이 나눠주고요. 요 조만한 거 예. 저기 나눠주고 그냥 나눠주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나가실 때 주차장을 나가실 때 이거를 놓고 가라고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받아왔는데 어디다 놓는지를 몰라가지고 헤매다가 어쨌든 왔습니다. 그래서 두루두루 보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예. 이곳 지금 월강사 네. 이 법당에서 저희들이 이제 방송을 네. 촬영합니다만은 네. 그래도 현장을 직접 눈으로 보고 네. 귀로 듣고 예. 하니까 훨씬 더 지금 생동감 있는 방송이 더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제 우리가 그 훌륭한 역량이 있는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변 사람을 잘 도와주고 거기 가니까 물도 주고 약품도 주고 뭐 마시는 것도 주고 무슨 엑기스도 주고 막 사람들이 여럿이 각자가 이렇게 많이들 도와주더라고요. 근데 막상 이제 그런 일을 잘 다루고 이렇게 후원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런 일에도 또 쌈박질하고 막 좀 회방 아닌 회방자들도 있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저 바둑이나 장기 같은 거 훈수를 둘 때 보면 훈수 잘못 두다가 패가 이렇게 얽히고 설켜서 흐트러지잖아요. 시합 당사자들은 그 판 속에서 전체 수를 읽지 못하는데 또 이렇게 훈수 두는 사람은 남의 거는 또 잘 보는 사람이거든요. 자기 거는 잘 보면서 그렇게 잘하면 자기가 직접 가서 그 판 속에서 저기 하든지 게임에서. 근데 이제 그 훈수 두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서도 역시 훈수 두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시끄럽게 좀 멱살도 잡고 막 미는 사람도 봤어요. 아, 좀 그런 것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잠실의 그 기운들이 대한민국을 살리겠다는, 바로 세우겠다는, 네. 예, 이 대한민국의 불공정성, 예. 이
불평등성에 대해서 20대 30대들이 눈알을 부라리기 시작한 거예요. 눈을 뜨기 시작했단 말이죠. 예. 자, 그 기운, 대한민국의 미래 세대들의 기운이 지금 잠실로 다 모이는데 말 그대로 누에 고치밭에 다 모였네. 네? 젊은이들. 네. 나, 자, 그 힘이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뿌려놓은 씨앗, 12.3 계엄이라는 계엄에서 이 선관위에 뭔가 부패한 부조리한 일들이 있는 것 같다 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뿌려놓은 씨앗이 지금 현재 싹을 틔우고 있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그런지 지금 안뱀동안에 예. 오랜만에 지금 월강사에서 꺼져가던 윤석열 대통령 촛불들이 그냥 불이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김지수님이 3개를 한꺼번에 켜주셨고요. 그 가족 건강 또 촛불을 올리시는 분 모든 분께 발전되고 저 가족 건강하도록 발언 올립니다. 그랬는데 지금 조금 저 건강이 약 좀 저기 그 떨어지기도 하고 어디 돼서 그래서 조금 불편하셔서 지금 눈도 그렇게 해서 당분간은 그 유튜브를 못 볼 정도로 조금 많이 아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건강 기도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폼생폼사 다시 보는 날이 2년이 오면은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김지수님이 촛불을 3개 켜줬어요, 박사님. 그래서 기운 좀 나게 한꺼번에 확 켜달라고 해서 이렇게 한꺼번에 착 켰습니다. 네. 94, 95, 96 김지수님이 발언 올렸고 초를 올리시는 분 모든 분들 건강하세요, 성불하세요 했고 조영숙 어머니께서 참 우리 그냥 애기들밖에 없어요. 남매분이 있는데 아들 김시우 아름다운 인연 어머니 조영숙 발언 올립니다. 아들 김씨 집안의 시우 아들 아름다운 인연 좀 만나게 해주세요. 뭐 욕심내서 잘 큰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가정을 그냥 원만히 이룰 사람 원만하니까 집안들이 그래서 초를 올리시는 분 모두 성불하세요 해서 97 칠성님 별을 올렸고요. 아드님을 위해서 했고 우리 따님 직장들이 다 좋습니다. 조영숙 어머니 아드님도 따님도 그래서 우리 김하영 김씨 집안의 하영이 우리 따님도 아름다운 인연 모두 성불하세요 초 올리시는 분 그래서 김하영하고 시호 남매분들 직장은 좋은데 직장이 좋으면 왜 또 저기 아쉽거나 부러울 게 없어서가 아니라 어머니 사랑이 너무 지극하니까 이렇게 짝을 만나려고 하는 마음이 좀 없어요. 들 어머니 사랑이 너무 깊어서 그런 것 같지 않을까 조영숙 어머니? 응? 그 다음에 현덕 대보살님 99 조현덕 발언 올립니다. 가족 건강, 자녀의 사회 발전 원만하도록 부처님 건강하게 인도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엄마가 조현덕 엄마가 우리 아드님 건강 발언 위해서 이렇게 올려줬고요. 우리의 10의 숫자, 신의 숫자 10번, 100번을 줬습니다. 저 명은이 아버지 아우 나 이렇게 하면 또 눈 조현덕 발언 올립니다. 명은 아버지 왜냐면 여기는 우리 영숙이 어머니는 그래도 남매도 있고 그러는데 조현덕 어머니가 아들 하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 그냥 불자들은 다 원만하게 사니까 어떤 재물적인 거보다도 특히 건강. 응? 근데 조현덕님 돈을 잘 벌고 건강하게 많이 벌어야 건강도 이어지는 겁니다. 명은 아버지 명은 아버지 아들을 보살펴 주세요. 그래서 우리 조현덕 어머니가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해서 초가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그냥 이 방송 보시는 분들 그저 건강하고 저 건강은 눈에 보이는 것 같고 물론 MRI 찍고 엑스레이 찍고 하면 보이지만 건강과 여러분 재물제자 돈하고는 직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강 조심하시고 돈 열심히 잘 벌고 엄마 아버지가 편하다고 해서 직장 안 가고 또 월급 조금만 탄다고 직장 안 다니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요. 부디 부모님께 효를 하시고 이렇게 엄마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김지수님, 조영숙님, 조현덕님 왜 또 이렇게 1번 김윤희님보다 쭉 촛불을 이어갖고 오는데 모든 분들이 그냥 건강하셔야 돼요. 건강하게 그냥 아프지 말고 그 바람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이렇게
이렇게 이끌어가려면 여러분들이 건강해야지 윤석열 대통령 초도 올리며 또 어떤 희망이 있고 어떤 논리에서 우리 모두가 다 알아요. 나라를 다스리는데 사회든 국가든 기업이든 개개인의 집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당파적 이해에 있어서 너무 사리사욕이라는 게 따지면 부모도 그래요. 남편 입장에서 시댁만 따지고 며느리 입장에서 엄마 입장에서 친정만 따져봐요. 그것도 사욕이에요. 사욕은 특히나 정치권에서 사욕으로 정치를 흐르게 하면은 정말 나라를 망치는 주요 요인이 됩니다. 대한민국이 어디 가겠습니까마는 우리가 6.25 때 못 살았던 것보다는 지금 잘 사는 나라가 좋잖아요. 못 살기를 바랄까요? 그래서 사욕은요, 국가든 기업이든 나라든 개인이든 망치는 요인이에요. 그러니까 음식도 봐요. 한 곳으로 치우치면 암에 걸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탁한 기운, 탁류는 정말 보내시고 진정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위한다면요, 국민이 조금 잘못한다고 갖다 가둬드리려고 깜빵에 쳐넣으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국민을 정화시키고 교화시키려고 하세요. 흐리게 탁하게 저희들이 만들어 놓고는 무슨 국민이 조금 소리 지르고 조금 발기질 했다고 국민을 갖다 잡아들이려고만 합니까? 잡아들이는 게 다 저기 잘하는 거예요. 탁하게 누가 했나를 반성들을 하십시오. 제발. 진정 나라를 위한다면요, 국민들이 조금 자기한테 안 맞는다고, 안 맞는 사람도 있지. 어떻게 세상에 남자만 있어? 어떻게 세상에 여자만 있어? 어떻게 먹고 싶은 다른 커피만 있어? 안 그래요? 자기들이 직무에 충실했다면, 정말 맑고 충직하게 그렇게 했다면 그 사람들이 발길질을 하겠어요? 반대했으니까 옛날에 반대했다고 귀양 보내고 그런 식으로 하다가 사화 일어나고 그러다가 또 자기네 정권이 무너지기도 하고, 당파와 계파 간에 눈으로 보지 마시고요, 그냥 대한민국의 그 우리 단군의 한 백이 민족이라는 거로 생각을 해서 조금 국민이 손길질하고 욕지거리 조금 했다고 잡아들이고, 그렇게 다 잡아들여가지고 5천만 밖에 안 되는 국민들 잡아들여서 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나중에 애고 슬프다고 하지 마시고, 정말 저들이 잘못한 건 왜 반성 안 하고 그 애꿎은 국민들만 갖고 이렇게 난리를 치는지 모르겠어 정말. 내일은요 여러분, 그 3년 전에 도울 그 박사님이 하신 걸 제가 갖고 올 테니까 내일 기대해 보시고요. 오늘 저 박사님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우리 저 잠실에 갔다 왔으니까 저 장동혁 좀 보려고 갔는데 장동혁은 못 보고 왔거든요. 근데 그 사람 참 운빨이 좋은 것 같아 박사님. 그 지금 요즘 뭐 장동혁이 정치권의 주인공은 장동혁, 시민단체 주인공은 전환길. 그래서 지금 이 장동혁이 또 이렇게 급부상하고 있으니까 이 또 갑자기 또 항상 이게 호사다마라고 좋은 일 있으면 꼭 이 또 막아끼는 게 있어요. 이 장동혁이 지금 갑자기 또 한쪽에서 뭐 친한 게쪽 인사들이 이 장동혁 사태를 자꾸 요구를 하고 있단 말이지. 네. 도대체 이 장동혁 이 사태를 당할 거냐? 네. 아니면 사태를 막아낼 거냐? 네. 이 사람 운 빠른 애 대해 보니까 지금 좋은 것 같아. 네. 지금 현재 내 예. 정무적 판단은. 예. 장동혁 좀 운 빠른데요. 예. 이제 기후생 기사 장씨라고 써야지. 장씨, 장동혁. 이 씨가 참 높임말이거든요. 요새 김씨 씨 한다고 내가 김씨야. 옛날에요 김씨 장씨 이거 왕족이나 가졌었어요. 장씨 한다고 나침이 아니에요. 저 주어를 장동혁 꼭 안 한다고 해서요, 굉장히 이름이 이렇게 장씨 김씨가 왕족이나 했던 겁니다. 이 장동혁 기후생 기사 무신 이 사람은요 올해 병오년에 자 월과 내가 태어난 일이 형입니다. 형 죽일 형이 딱 껴있는데 올해 오도화가 딱 해갖고 형을 막아주고 합을 합니다. 삼위일체 삼박자가 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절벽에서 누가 죽여버리려 하고 딱 떨어져도 나뭇가지에 옷이 탁 걸쳐가지고 안 떨어지고, 또 저기 뭐요, 차가 사고 나서 차는 고장이 납니다. 빡세게. 근데 하나도
그 운전석에 앉아있던 그 몇몇 사람들이 그냥 짠하고 나타납니다. 찰과상도 없이. 그것이 운입니다. 운이 곧 명리에서는 종교나 정신의 세계에서는 신이고요. 명리나 주역에서는 운이 신입니다. 운이 신입니다. 운과 신은 니꼬르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 차 얘기하시는데 네, 제 네, 아내가 우리 공주님, 교통사고를 한번 당했는데 네, 차가 완전 대파가 됐어요. 네, 뒤에서 차가 얼마나 세게 때렸던지 네. 완전 그냥 박살난 거예요. 예, 그런데 그 뒤에 타고 계셨는데 네, 나 아무렇지도 않아. 아니 그 차가 이렇게 다 지금 완전 네, 뒤가 거의 폐차 직전까지 갔는데 네, 나 아무렇지 않아. 네, 그래가지고 그 차를 때리서 졸음운전을 때렸는데 젊은 부부가 뭐 놀러 가다가 그 젊은 부부 진짜 행운을 잡아. 안 그럼 들어 누워가지고 아이고 나중에 그 연세도 계신 나중에 아이고 했으면은 그 또 머리 아파지는데 그 뭐 아무런 그거 아니 나는 별로 이상 없는데요 하고 그게 이제 공주님께서 박정희 대통령을 이어받아서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리고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시지 않았죠. 저 어쨌든 부처님 계셔도 차로 나를 치는 자들이나 나를 귀시자되게 때리는 자들이나 우리 박정희 대통령 각각께서는 모든 사람을 국민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차 사고가 나는 순간에도 너도 안 다치고 내 자녀 영애도 안 다치게 하는 그런 기적을 우리 박정희 대통령 신께서 그걸 막아주신 겁니다. 정말로. 또 그 말이면 네. 나는 아니 좀 아프다고 해. 그 하여튼 한 3일 일주일 돼도 왜 그 나타나잖아. 네. 또 한 달 뒤에도 뭐 나타나. 예. 근데 진짜 뭐 진짜 기적이 눈에 보이게 대단한 것도 있지만 소소하게 그것도 소소한 건 아니지 생명이. 그게 천운이 박정희 대통령께서 운빨을 저기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6.3 지방선거 때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서울까지 저기 부산에서부터 서울까지 왔는데 그 운이 좋은 것입니다. 그러고 막 누군가 와서 막 장동혁 흔들어 하는데도 뭐지? 그 투표가 빵 터졌어. 이제 쫙 초침하고 있는데 그리고 저쪽에서 그러잖아. 자기네가 패배했다고. 그렇게 저기 하고. 그러니까는 그리고 또 그렇죠. 이제 음. 국민의힘에서는 네. 이 반대파들이 네. 야 우리는 패한 거야 그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상대 진영에서 우리가 이겼으면 골치 아픈데 상대 진영에서 모르고 우리가 졌습니다. 그것도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현 정부도 우리가 졌습니다. 네. 여당 민주당도 우리가 졌습니다. 이러니까 아니 그럼 여기도 우리가 졌어 다 졌대. 그런데 결론은 네. 상대 소위 말하는 적장 네. 적진에서 패배를 인정하면 그래. 이쪽은 승리한 거야. 그럼. 지금 이란과 이라크가 네. 이란과 미국이 이제 종전 네. 합의했잖아요. 네. 이번에 19일 날인가 17, 네. 19일 날 아마 서명하면 끝나는데 네. 사실상 이제 서류상 끝났단 말이야. 사인만 네. 안 했을 뿐이지. 네. 근데 그 결국 뭐야? 이란이 패배 선언한 거잖아. 네. 패배 한쪽이 네. 패배를 선언해야 되는데 근데 이란이 승리했다고 자꾸 까부러 제끼면 이 트럼프가 계속 사인 안 해준단 말이야. 근데 네. 그 시인하니까 그래 너가 진 거야. 그러니까 우리 말 잘 들을게. 이런 거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패배를 시인했기 때문에 장동영은 승리한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잠깐 음력으로 7월달 이런 때 트럼프는 워낙에 대단한 영웅이라 영웅은 원래 이렇게 총격에 좀 조심을 해야 돼요. 이 총격 암살의 위기는 아직도 남아있고 대통령을 그만둬도요. 미국 분들도 이거 보시는 분이 있으니까 트럼프는 암살의 주목이 될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하라고 하시고요. 그런 의미에서 장동혁 그 대표에게는 암살까지는 아니어도 자꾸만 누가 흔들어대는데 자중질환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너와 내가 싸우면은 제3자가 이익을 얻는 겁니다. 바깥에서.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부부가 쌈박질 해봐요. 그거 조장하는 사람 있고요. 또 행복하게 잘 사는 사람 있잖아요. 꼭 이혼한 친구가 와갖고요.
친구 너 저런 남편하고 어떻게 사냐? 너 저 남편 바꿔라. 너 집 나가라.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꼭 잘 사는 사람 시기 질투해갖고 이혼시켜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내부가 일어나서 자꾸 아니 왜 잘 있는 장동혁 이겨난 장동혁을 흔들어대는 거냐고 왜. 그리고 사퇴하려면 왜 자꾸 그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이야. 아니 저만 사퇴하지. 장동혁 면전에 두고 뭐 아까 잠깐 뉴스 보니까 지도부는 좀비다. 전원 사퇴하라. 지만 사퇴하지 왜 전원 사퇴하라고 그래. 왜 먼지바람을 일으켜. 아이 그리고 무슨 좀비야. 나 좀비라는 거 광고하고 다니고 있어. 무슨 약 먹었어? 약 먹었냐고요. 미국 보니까 마약 먹은 사람들이 좀비처럼 몸을 갖다가 틀고 그러대. 아니 지가 몸이 서리면 지만 사퇴하지 왜 전원 사퇴하라고 그래야 성씨도 틀리고만. 근데 여기서 박사님 아까 저 질문했죠. 이게 뭐 막아낼 수 있냐 뭐 하냐 했잖아요. 장동혁이가 사퇴를 당할까? 아니면 네. 장동혁이가 사퇴를 막아낼까? 예. 여기 장씨보다 여기 책에 보면은 막는 사람이 하나 있어. 금성이. 응? 그 장동혁 면전에서 좀비라고 하는 이런 사람 뭐 우리 전원 사퇴하자. 아니 제발 너만 사퇴하라고 할 만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금성이라고 있거든요. 금성. 그러면 여기 한번 봐보셔. 막아낼 사람이 여기 하나 있네. 2라는 숫자가 떨어졌거든 지금. 장동혁이가 2번이지. 그대의 성을 물어보니 오행지수 김씨라는 사람이 있네. 김씨가 있네. 여기 성씨 중에 김씨가 막아낸다고 했어. 좀비를. 응? 그러면은 거기에 신동욱 있고 김재원 있고 김민수. 김민수구나. 이는 젊은 도하니까. 그러면은 김민수네. 김민수. 그러면 김씨 하나 있네. 김재원. 나 그 사람 참 좋아하는데 말을 너무 잘해서 조목조목. 그리고 사람이 남자가 좀 술 좀 마셔야지. 이 사람 김재원 그 사람 또 술도 좀 좋아하실 거요. 이 김씨가 막는다고 하니까 그 뭐지? 뭐 흐지부지 되든지 장동혁이를 막아낼 수 있네요. 그리고 제발 책임은 자기네들이 저거 하지 왜 가만히 있는 사람들을 흔들거리느냐고요. 전에 사퇴하라 가면 너 먼저 사퇴하라야. 제발. 그리고 장동혁한테는 윤석열이 있고 윤석열과 장동혁은 좀 이 팔자 구성으로 볼 때 있잖아요. 샴둥이요. 삼샨둥이. 우리 저 윤석열 대통령이 경진일주거든요. 경진과 이 신은 삼합이라는 게 있어요. 신자진. 장동혁이 지금 갑자대운에 와 있거든요. 신자진 삼합이라는 게 있어. 같은 기운, 같은 권역으로 흐르는 것. 대구도 경상도고 울산도 경상도고 뭐지? 추경호 있는데 대구. 저 부산도 경상도듯이 그렇게 한 권역에 있는 거예요. 이 삼합은. 그러면 장동혁과 윤석열은 삼합이라고 있어서 삼샹둥이야. 쌍둥이라고 하나 그걸? 삼쌍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발음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쌍욕으로 들려. 쌍. 삼쌍둥이. 루이후이가 두 쌍둥이잖아. 루이후이. 그렇듯이 이거는 삼합이기 때문에 삼하고 쌍둥이. 그러면 요까지가 않지. 그래서 이렇게 우리 김지수님이 세계를 촉켰듯이 세계 켰고 조영숙님 그러다 보니까 조영숙님이 딱 들어와줬어.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조현덕님이 싹 들어와줬어. 이렇게 세 분이 딱 이렇게 켰듯이 새 기운이 싹 오듯이 그렇게 되는 거니까 저 뭐지 그 흔들흔들하는 나가 지가 흔들려서 저 허리케인에 지가 날라가. 두고 보세요. 저는 결과를 다 알고 있어요.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네. 자, 정치권에서는 이제 네. 이 누에 고치바 잠시 장동혁이 있고 이 시민단체로 보자면 이제 전환길이 있는데 이 전환길 요즘 정말 잘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뭐 전환길 구국의 영웅이다. 뭐 네. 나라를 구한다. 뭐 거의 뭐 박정희 대통령급이에요 지금. 그래요? 국민들 반응이 뭐 현장에 가보셨으니까 전환길 응원하는 분들 많이 네네. 오셨을 텐데. 네. 네. 근데 이 한편 또 어떤 분들은 네. 이 점사 놓으시는 분들이 예. 전환길이가 위기가 올 수도 있다. 네. 뭐 이렇게 물론 이거는 좀 좌파 점사들이 많이 주장하는데. 네. 네.
예. 정말 전환길 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까? 그럼요. 지금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데. 예. 그 내가 잠실에 가서 느낀 게 거기 가면 틱이 있듯이 그 전환길로 인해서 천하무적 딱 쉽게 그 누구지 저 회장님하고 비슷한 거 걸음걸이 누구지 쉽게 클린트 이스트드? 아니 그 이름 저희 총이고 총이고. 배너 주다 배너에 나오니 찰턴 쉽게 헤스턴. 찰턴 헤스턴 네. 회장님이 찰턴 헤스턴처럼 쫙 말랐어. 그리고 몸매가 좋아. 네.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남자야 네. 정말. 쉽게 나오는 것처럼 홍해에 딱 전환길이 이렇게 파도치기는 하는데 박사님 갈 때는 왔다리 갔다리 하지만 대나무나 이렇게 강철은 포스코에 박태준 그런 사람 같이 강하면 똑 부러져잖아 이렇게. 그렇듯이 너무 급하게 하면은 체합니다. 자칫하면은 이 쇠가 너무 강하면은 빠개집니다. 관제 구설은 재앙이라고 했잖아요. 인간사 호사다마가 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운이 들어왔다고 해서요. 그 사람들 말처럼 조심조심하고 조심조심해야 됩니다. 깜빵에 가면은 누가 또 이렇게 큰 역할을 할 것인가. 그것도 생각을 해서 조금은 우리가 좀 조심하면서 하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그 강인하고 애국심이 있고 그 생긴 것도 꼭 이준 열사 같이 생겼어. 책에 보면은 그 전환길 그 쌤 전쌤은 얼음도 봐. 꽝꽝 얼었을 때 있잖아요. 얼음을 녹일 때 찬물이나 이렇게 부드럽게 녹여야 되는데 그걸 먹으려고 쇠 같은 걸 딱 놓으면은 이렇게 바늘로 꽉 하면 빡빡해져요. 응? 그래서 지금 운은 와 있어서 참 좋기는 하지만 그 천하무적에는 반드시 저 남이 장군 알잖아요. 남이 장군 이거 겨드랑이에 날개 있어 갖고 한 거. 그렇지만 한 명이가 남이를 갖다가 아주 아사리 판 내잖아요. 그러니까 조심하고 또 조심해서 국민들 옆에서 너무 차고 급하게 수옥살에 번지지 않게 그거는 조금 해 나가는 게 어쩔까 싶어요. 제가 잠실에 가서 느끼고 온 겁니다. 이 위기 강한 기운은 왔지만 잠실에 가서 그 강한 젊은이들의 강한 기운을 봤을 때 급하게 먹으면 체한다를 조금은 얻고 왔습니다. 조심해서 나쁠 거 없잖아요. 예. 그렇다고 애국심이 없다고 누가 욕할 사람도 없어요. 전쌤 아시겠죠? 자. 네. 지금 그러니까 운이 네. 왔을 때 네. 그래도 조심해야 된다. 네. 이 항상 노리는 사람, 항상 이 장수는 네. 이순신 장군이 왜 돌아가셨습니까? 이 적지는 항상 적들은 그 장수를만 이 겨냥하고 있다고. 노리고 있어. 네. 장수만. 그럼 지금 현재 잠실의 장수는 누구야? 시민단체 장수는 전환길이거든. 네. 거기에 언제 독가살이 날아올지 모른다고. 그래서 정말로 조심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에 많은 네. 분들이 공감을 하리라고 저는 보고요. 네. 네. 자, 어찌됐든 지금 현재 이 잠실에는 이 정치권과 시민단체 두 인물, 이 장동혁, 전환길, 이 두 사람의 관계는 보니까 오늘 뭐 장동혁이 전환길 지지한다, 전환길이가 또 장동혁 지지한다, 뭐 이런 관계란 말이에요. 근데 네. 과연 사주상으로 어때요? 네, 사주상으로 이렇게 보면은요, 그 둘은 굉장히 찰떡궁합인데, 그가 이제 여기, 저 장동혁이가 직무에 충실하고 맑고 충직한 지뢰가 있는가 하면, 전쌤도 초목조차 그 이름을 다 기억한다. 그 잠실에 갔더니 그 초목들이 있잖아요. 전환길, 전센, 점센하고 다 기억한다고 얘기를 하는 게 제가 들었습니다. 이른바 백관 중에 정말 큰 날라다니는 그 독수리도 같고 또 국회의원 빠지 다른 사람은 우리 서울의 맹호라고 할 만합니다. 그래도 장동혁도 목소리 좋잖아요. 그런데 반대파들이 전쌤 그렇게 했는데도 당파와 개파 간의 눈으로 보면은요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저 법주가 조심하고 조심하라고 해서 저 법주 좀 약간 비겁한 거 아니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살아 있어야지 뭐를 하죠. 살아 있어야지 응원을 하고 고든 태도도 살아 있어야지. 그래서 상대가 볼 때는 법도요 여기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아닙니까?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쌤이
저 뭐지? 장동혁하고 찰떡궁합이고 옥수수궁합이고 울릉도 호박엿궁합이고 다 해도 겨울이 오면은 깨지는 겁니다. 겨울이 오면 깨지는 거.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을 만들어서 잡아 족치면 어떡할 거요. 그러니까 조심하고 또 조심하기를 바랄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산다는 것이 참 산다는 것이 힘든 겁니다. 이렇게 할 수도 힘들고 저렇게 하기도 힘들고 어떻게 하란 말이요. 그러면은 그러나 우리는 국민을 보면서 가는 것입니다. 국민을 보면서 가다 보면은 또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거고 남의 일을 도울 때는요. 객관적으로 문제를 볼 수도 있어서 이렇게 하지만 지혜가 있어야지 해결책이 나오는 겁니다. 앞으로 돌진 전진만이 아니고 지혜. 그것이 이제 우리 국민의 일이고 자신의 일이면 더 감정이 이입돼서 사심이 없다는 것은 우리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여기 보시는 여러분께서도 운세 이런 걸 보면서 지금 이 난리 버거지는 걸 보면서 각자의 운세 방향을 지혜롭게 한다면 그것이 결국에 월광사에서 이렇게 초를 올리고 등을 올리시고 삼재고 연등이고 다 하시는 분들이 기도에 힘이 있다는 거에 확신을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초를 켜주시고 확신이 있으니까 윤석열에 대한 확신, 모든 장동혁에 대한 확신, 전환길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초를 켜고 이렇게 하시는 거고 그게 바로 기도의 힘 아니겠습니까? 자, 아름다운 터전 충정로 월광사에서는 윤석열 천일 촛불기도 초발언에 대한 확신과 지장보살님께 대한 기도 발언 올리며 다음 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리산에서 전통 방식의 국산 콩으로 만든 천국 분말 먹어보니 정말 속이 편안합니다. 장 튼튼, 몸 튼튼, 진상 명가 천국 분말이 최고입니다. 010-5519-2231 청국장 가루. 와, 이거 먹으니까요. 피부도 너무 좋아지고, 그리고 장도 튼튼해지고. 근데 그거 아세요? 다이어트 하려면 장이 건강해야 되는 거, 그리고 몸도 건강해지는 거, 그게 기본이거든요. 그리고 맛도 너무 좋아요. 청국장 냄새 하나도 안 나요. 그리고 와, 이거 먹어보니까 한 끼 식사라도 끝내줍니다. 근데 이 가성비 대단한데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예, 만다라보살님. 요즘 뭐 만다라보살님 인기가 하늘을 찌르는 것 같습니다. 네. 자고 나니 스타가 됐다는 얘기가 있죠. 네. 예. 정말 이 점사 시장에
신데렐라처럼 등장하셔가지고 네. 지금 뭐 글로벌하게 아마 사랑을 듬뿍 받으시는 걸로. 안 그래도 박사님 글로벌 가시니까 예, 제가 미국에 몇 분 계시는데 저한테 전화 주신 분이 예, 그 중에 한 분, 예, 이분한테 제가 동의를 구하진 않았어요. 예. 근데 이분 얘기를 제가 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이분이 저한테 장문의 편지처럼 문자를 예. 보내주셨는데 예, 너무 감사하다고. 멀리 미국 땅에 있으면서 타국이죠. 예, 제가 이분의 기운을 굉장히 외롭고 예. 힘들고 예, 이런 분인데 저를 만나서 만다라 부처님 저를 만나서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감동의 글을 이렇게 보내주신 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처님한테 이렇게 기도를 드렸을 때 이거를 방송에 내보내라. 네가 얼마나 의로운 일을 하고 있는지 세상에 알려라.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또 그분한테도 너의 감사한 마음을 네 마음을 전해라. 이렇게 마음을 주셔가지고 제가 그분하고는 이제 상의를 하진 않았지만 아마 들으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지금 방송에 말씀드려요. 야, 근데 그 장문의 편지라면 그 내용이 우리 시청자들은 매우 궁금할 것 같아요. 보니까. 네. 예, 왜냐면 이 옛날에 있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타향살이라고. 네. 가수는 누군지 모르겠는데 내가 타향살이 이런 노래가 있는데 이 이국만리는 타향이 아니고 타국살이에요. 타국살이. 네. 타향살을 해도 내가 고향을 떠나서 다른 지역에서 생활하다 보면 고향이 생각난다. 네. 힘들고 어려울 때. 네. 근데 타국이야 여기는. 그렇죠. 타국에서 이역만리 타국에서 정말 일을 하고 나서 몸이 지칠 대로 지치고 뭐 네. 그 맞아요. 미국이란 큰 나라에서 무슨 뭐 우리 한국은 따닥따닥 이웃이 어떻게 보면은 사촌보다 낫다고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네. 가까운 네. 이웃이.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워낙에 뭐 땅덩이가 크다 보니까 외로움, 서러움 그렇죠. 없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 못하죠. 같아요. 그리고 또 힘든 일이 있으셨으니까 또 저한테 또 전화 주셨고, 예. 그거 외에도 예. 많은 위로가 되신 것 같고 힘이 되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그 편지 내용이 굉장히 궁금할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 만다라 보살님의 예. 그 품격 높은 목소리로 한번 읽어드려요? 한번 진짜요? 그분께 양해는 못 구했습니다만 그분이 충분히 양해해 주시리라고. 예.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동의를 구하지는 않았는데 좀 조심스럽기는 하는데 제가 다 읽어드리지는 않고 핵심적인 감동적인 부분만 예. 살짝 예. 그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뭐 이것도 만다라 부처님께서 또 허락하신 부분이기도 하고 하니까 예. 방송은 이나마 또 이제 제가 또 제 마음도 또 전할 겸 어떻게 이 고마운 마음을 어떻게 다 표현하겠습니까?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선생님의 정성과 고귀함이 대우주를 관타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저한테도 제가 선생님을 만나게 된 것이 큰 영광입니다. 이렇게까지 표현해 주셨어요. 그리고 제 영상을 많이 기다립니다. 라고도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네, 여기까지만. 네. 예, 영상을 기다릴 정도라면은 정말 얼마나 큰 위로와 위안이 된다라는 게 확인된 겁니다. 그래서 만다라 부처님이 너한테 증거 보여주는 것이다. 네가 사람들을 돕고 또 내가 너를 통해서 일을 하고 네가 의로운 일을 하는 것이다 라는 증거로 보여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자, 이곳 만다라전에 오면은 저희들이 늘 항상 뭔가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네. 변화가. 네. 근데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눈에 딱 띄는 게 하나가 눈에 딱 잡혔을 것 같은데 지금 만다라 부처님의 우편에 지금 나무함이 다 불이라는 이 휘호가 지금 딱 모셔져 있습니다. 이 사인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 휘호의
작가는 아니고 고성의 냄새가 딱 오르는 딱 보니까 네. 중우 스님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본명이. 네, 네, 예. 왜냐면 이 남아미 타불이라는 이런 글을 내릴 수 있는 거는 고성이 아니면 일반인들은 감히 접근도 못해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뭐 북계는 놀리는 서예가들 절대 안 씁니다. 네. 쓰다가는 하루아침에 날벼락 맞아요. 날벼락. 예. 근데 뭔가 사연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우연찮게 예. 절에 갔는데 예. 제가 스님을 잘 만나고 이러진 않는데 예. 희한하게 그분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스님께서. 예. 그래서 이제 만났어요. 만나가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는데 스님께서 저를 알아보신 건 거예요. 그러면서 이 큰 스님입니다. 굉장히 또 원력과 그 힘이 있으신 큰 스님이신데 나무 아미탑을 직접 쓴 저 글을 저한테 이제 보시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 만다라 전에 예. 이제 옆에 오른쪽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시면서 보시를 해주셔서 제가 갖고 와서 또 기도를 해봤어요. 어떤 물건이든 저는 기도를 다 하거든요. 물건도 그냥 제가 받고 싶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 여기에 있는 또 비로자나 부처님 허락이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이 본지도 잘 찾아왔네, 잘 왔네 이런 마음을 저한테 주셔서 제가 이렇게 오른쪽에 모셨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그런데 오늘 눈에 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이 가장 큰 만다라볼. 네네. 예. 네. 지금 바로 뒤 우리 만다라보는 뒤편에 있는 네. 네. 잠깐만. 예. 제가 이렇게 예. 가장 큰 네 여기 곳에 네. 이 두 자루에 이 반야신경 초가 지금 올려져 있는데 네. 여러분들 딱 눈에 띄는 게 없습니까? 이 촛불이 밝혀지지 않았어요. 네. 어찌된 겁니까? 통상적으로 보면 다 이렇게 밝혀져 있는데 지금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 왜 저 촛불은 안 밝혀졌나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봅니다. 여기 초는 벌써 이제 몇 주 전부터 김현태 씨와 전한길 선생님의 기도를 항상 초를 밝히시는 분이 있어요. 앞에 계속 밝혀주셨고 또 의뢰가 또 들어왔어요. 지금 시국이 보고 또 그분들에게 더 힘을 실어주고 그렇기 위해서 또 기도를 해달라는 의뢰가 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이제 이 만다라 볼도 굉장한 원력이 있지만 또 초를 끝내고 또 정화를 다 시키고 다시 또 이렇게 안착시키고 같은 기도라 할지라도 제가 그렇게 그래서 하거든요. 준비를 하는 준비를 하거든요. 예. 다른 분도 초를 바뀔 때는 또 앞에 기도했던 분 회양 다 시키시고 또 일단 싹 닦고 정화를 하고 또 새로운 분에 이렇게 초를 밝히는데 그래서 아직 이분의 의뢰가 들어왔고 제가 준비하는 단계에서 아직 불을 밝히고 있지는 않고 이 자리에 그냥 그대로 지금 제가 준비하고 있는 거죠. 예. 불을 밝히기 전까지. 예. 자, 이 지금 현재 이 대한민국 시국 상황이 매우 어렵습니다. 지금 전 세계의 눈이 이란, 미국 전쟁에 쏠려 있는 것보다 대한민국 지금 체조 경기장에 더 쏠려 있습니다. 지금. 근데 그곳의 중심 인물이 이제 전한길 선생이 있고 네. 또 전한길 선생과는 삼쌍둥이 네, 옆에 항상 김현태 단장이 네, 네. 있고 근데 그 두 분이 지금 주말 사이에 이 최대 인파가 결집했다 그래요. 네. 지금 뭐 심지어는 이 들어온 영상을 제가 잠깐 보니까 저도 들어올 띄웠는데 네. 와 그 숫자가 어마어마할 정말 막 대한민국을 뒤집어 버릴 듯한 태극기 물결이 모이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제 태극기 물결 하면은 광화문이 대표적인 상징 장소였는데 광화문이 아니라 잠시 핸드볼 경기장에 모이들 지금 무슨 핸드볼 올림픽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리고 지금 전 세계가 멕시코에서 지금 월드컵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네. 월드컵 경기에 저희들이 이제 체코하고 붙어서 1차전에 2대1 극적 역전승을 했습니다만 그것도 기쁜 일이지만 이 지금 모든 국민들의 시선과 눈은 잠실 핸드볼 경기장에 모여 있습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 이 사실은 그 시발점이 됐던 원동력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 12.3 비상계엄이었어요. 네, 비상계엄. 이게. 네. 이게 시발점이 돼서 사실은 그 불씨가 지금 잠실 핸드볼 경기장으로 붙은 겁니다. 그렇죠. 네. 2년 사이에. 네. 2년 사이에 붙은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워낙 많은 재판을 받고 있고 워낙 많은 이제 국민들도 너무 헷갈려. 그리고 너무 오랫동안 끌다 보니까 국민들도 관심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돼 가지고 1심에서 무려 네.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맞아. 저 어이가 없어요. 네. 근데 이거를 아는 국민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요? 알아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도대체 이런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지 이 만다라 보살님을 모시고 조금 자세히 만다라 부처님의 공수를 받으면서 저희들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자, 지금 저한테 주시는 마음이 윤석열 대통령이 윤석열이 옳았다. 그리고 윤석열 때가 다가오고 있고 윤석열 재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옳았다라고 표현해 주세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계엄을 한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그 옳은 결정을 내리신 거고 어쩌면 그 본인도 이게 잘못되면 자기가 희생당할 거라는 걸 아셨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본인을 희생하면서까지 계엄을 일으켰고 그게 지금 시발점 그 불꽃이 꺼지지 않고 지금 뭔가 타오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다라 전 부처님께서는 윤석열이 옳았다. 그리고 그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네요. 네. 자, 그의 이야기가 옳았다. 그의 말이 옳았다. 그의 행동이 옳았다. 뭐 이런 표현인 것 같은데. 네. 그럼 30년 선고와 관계돼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저한테 또 그 부분에 대해 주시는 마음이 걱정하지 마라. 또 이런 마음을 주시는데 저한테는 그렇게 마음을 주시는데 자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무기징역을 받으셨지 않나요? 내란 네. 우두머리죄로 네. 무기징역을 받았죠. 받았죠. 예. 무기징역 이미 받았는 상태에서 30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상식적으로 또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 무인기 드론 떼었다고 30년 구형 받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잖아요. 구형이 아니고 선고. 네네. 최종적으로. 네, 찼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럼 재판부에게 땅땅땅 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자 대통령은 국군 통치권자 아닙니까? 국군 통치. 나라의 안보를 지켜야 되는 네. 최고 권위자, 대통령이잖아요. 그게 네. 그 대통령의 권한이잖아요. 그걸 국민들이 부여했죠. 그렇죠. 네. 국민들이 인정하고 부여해 준 거잖아요. 그 권한을. 네. 그러면 무인기 하나 북한에 그 날렸다고 그거를 30년 때린다? 나라의 대통령이 당연히 해야 할 권리를 행사한 거를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북한은 그러면 저는 그 부분에서 제가 잠깐 말할 건 죄송합니다만은 대통령의 저는 그게 권리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본인의 권리이고 본인의 의무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국민이 행하지 않으면. 부여해 준 건 권리예요. 근데 그 무인기를 침투시켰던 거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때 북한에서는 그러면 오염 그 오물 풍선 얼마나 많이 그때쯤 많이 날렸어요 지금. 그래서 그것만 날려도 드론도 날렸고. 드론도 날리고. 심지어 저기 용산 대통령 네. 실이 있었던 곳까지 날라왔죠. 그럼 북한은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앞으로도 침투, 그 다음에 도발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우리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나라 주적이 누굽니까? 그 요번에 선거 때 주적 얘기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 주적은
김정은이에요. 북한이에요. 예. 북한 정권입니다. 북한 사람이 아니라 북한 정권이 김정은이란 말입니다. 북한이란 말입니다. 그 주적이 우리나라 지금 계속 안보를 위협하고 있고 도발하고 있고 침투하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옛날에 지금 또 제가 막 흥분했네. 예, 그 말도 흥분 잠깐 가라앉힌 네. 동안에 대부분 지금 현재 여당이죠, 민주당. 네. 현 여당에서는 이 과거의 대통령 후보들도 그랬고 대통령이 되신 분들도 북한을 주적이라고 얘기하지 못했어요. 그렇대요. 못했는데, 아무리 예. 네. 북한이 주적입니까 아닙니까라는 말을 하지 못했어요. 이해가 안 되는. 대표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대선 후보 때 그걸 물었을 때 말을 못했습니다. 말을 못했는데, 근데 이번에 이번 선거 6.3 지방선거 때도 대구의 김부겸 네. 후보는 북한은 주적이라고 분명히 본인 얘기했어요. 네. 그 당시 문재인 정부 때 내가 총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북한이 주적이라고 맞습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런데 그만큼 이게 이 국군 통수권자 대통령 이 자리가 그만큼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로 천근가도 같거든요. 네. 말 한마디 그렇죠. 한마디가 행동 하나하나가. 네. 그런데 지금 30년이라는 선거에 대해서 의아해하는 국민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죠. 예, 왜냐하면 이해가 안 가죠. 예. 네. 북한에서 무인기를 날리고 오물풍선 날리고 할 때 그럼 우리는 가만히 그러니까. 보고만 있어야 되나? 우리 대적해야 되죠. 네. 자, 그러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국을 위해서, 자기 나라를 위해서 지금 안보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진짜? 미국이란 나라의 특징은 미국의 군인 한 사람이 희생당하면 피해 보복을 엄청나게 하는 게 바로 미국입니다. 그 최근에는 이제 그 아파치 네. 헬기 네. 공격용 아파치 헬기가 이란 이 혁명 수비대의 공격으로 추락했습니다만 네. 그 조종사는 이제 무사히 탈출에 성공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불바다를 만들어서 테헤란을 그렇죠. 그래도 미국 국민들이 아무 얘기하지 않아. 그렇죠. 네. 그거는 어쩌면 나라를 대통령의 권리자 의무야. 그게. 그렇죠. 그걸 행하지 않으면 의무 위반이야. 권리는 부여, 너는 권리는 그렇죠. 사용하고 왜 의무는 이행하지 않아? 그렇죠. 그럼 우리는 그러면 그 무인기 하나 북한에서는 그만큼 많이 눈에 보일 정도로 하고 있고 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많이 하고 있을 건데 도발을 하고 있을 건데 그러면 내 자식이 아무 잘못 없이 얻어맞고 왔을 때 네가 참아라. 그렇게 말합니까? 옳고 그름을 따져야 되고 어른으로서 그 내 아이를 때린 아이를 같이 때릴 수는 없지만 그렇게까지는 못하겠지만 그러면 잘잘못을 따지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훈계하고 따끔하게 야단쳐야 되는 건 아닙니까? 우리의 작은 가정사도 그렇잖아요.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했을 때 그러면 나라의 국가 통치권을 가진 대통령이 우리나라 국민을 위해서 이 안보를 위해서 무인기 하나 띄웠다고 30년이요? 그럼 누가 대통령의 그 일을 하겠어요? 구형이 아니고 선고. 선고, 예. 선고. 예. 우리 만다라 군님께서 뭐 이런 현실 법률 용어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을 거라고 네. 기도만 오래 또 하셨기 때문에 또 너무 또 흥분되셔가지고. 아니 그러면 저는 네. 사법부도 네. 지금 그러면 30년 선고를 때린 사법부는 저는 본인들도 알 거예요. 왜냐면, 성관이 나 뭐 사법부도 30년 때려도 뭐 의미 없다는 거 알고 있을 겁니다. 의미는 없어요. 맞아요. 무기징역 이미 근데 30년 그 안에 더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그렇다면 사형제도가 없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죠? 사형제도가 분명히 법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형 실행을 안 할 뿐이고 사형 그 선고를 안 때릴 뿐이지 사형제도는 있잖아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형 선고를 때립니다. 때릴 수 있죠. 지금까지는 안 했을 뿐인 건 거지. 사형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사형 선고를 받아서 사형을 대기하고 있는 숫자가 제 기억으로는 50명인데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실행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사형, 집행을 안 집행을 하는 거죠. 집행을 안 하는 거죠. 거잖아요. 그때 저는 다행히도 그때 무기징역 사형 뭐 윤석열 대통령이 받을 것인가 막 이렇게도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 윤 대통령 만약에 사형이 선고됐다면은 네. 집행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왜냐하면 집행을 해도 아무 할 얘기가 없어. 현행법에는 사형제도 엄연히 존재하고 있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 가까운 이국 그 일본도 사형제도 있어서 있고. 사용했다는 얘기 많이 뉴스 나와요. 미국도 수학은. 있지 않나요? 미국도 있죠. 네. 미국도 있고 중마다 조금 차이가 있지만 네, 네. 하다못해 중국도 있어요. 중국도. 아, 중국은 당연히 뭐 사용 뭐 많이 하죠. 중국 자체는 예. 지금 하고 있죠. 그런 실제로 상황에서 집행을 하고 있죠.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사형 선고를 받는다면 법무부 장관 사인만 하면 그냥 사형 아, 하면 그렇죠. 끝이에요. 예. 그나마도 다행이다. 예. 예.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이제 권력의 속성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권력의 속성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예요. 예, 제가 아까 그래서 제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 기도를 잠깐 할 때 부처님이 옳았다라고 표현도 하셨지만 권력은 살모사다라고도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살모사다. 살모사. 네,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그 말씀은 새끼가 어미를 잡아먹는다. 그렇죠. 그 말씀을 주시려고 그렇죠. 그러신 것 같은데. 제가 저번 시간에 동시대성이라는 얘기도 했고 예. 데자뷰 그다음에 예. 기시감 이야기도 했잖아요. 예. 옛날 역사가 반복되는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 네. 얘기를 하자면 근저에 우리 현대사를 놓고 보자면은 전두환 대통령이 후계자로 자기의 육사 동기 노태우 대통령을 그렇죠. 세웠습니다만, 맞습니다. 예. 근데 노태우 대통령이, 대통령은 그렇죠. 전두환 대통령을 구속시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노태우 대통령이 본인의 후계자로 김영삼 대통령을 지명하고 네. 세웁니다. 네. 근데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면서 노태우 대통령을 구속시키죠. 그렇죠. 네. 그럼 현 정권은 그 여러분이 이제 현 정권 그 말씀하시 그런데 네.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금 유럽 순방 중에 네, 있는데 그렇죠. 네. 그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본인도 희생당할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의미심장했던 말 같아요. 본인도 그러면 희생당할 수 있다. 지금 요 얘기처럼 박사님 요 얘기처럼 예. 뭐 제가 정확하게 드러내서 말 표현을 못 하겠지만 본인이 희생당할 수 있다는 보수 세력에서 어떤 저는 되는 게 그렇게 아니라 보진 않아요. 예, 예, 그러니까 뭐 그렇죠. 사고사 얘기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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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은 같은 진보 진영 내에 그렇죠. 권력에 의해서 네. 숙청당할 수도 있다. 뭐 그렇게 볼 그럼 수 이게 권력의 속성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살모사라고 표현을 하신 이유가 예. 부처님께서 그 이제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권력은 옛말에 네, 부자지간에도 나누지 않는다. 맞아요. 그래서 그 사도세자 얘기가 그런 이미 거예요. 역사적으로도 예, 예. 예, 죽이고 그리고 뭐 권력이라는 속성 자체가 뭐 최근에 왕의 남자 뭐 단종 얘기도 잘 아시겠지만 그렇죠. 뭡니까 믿었던 삼촌에 의해서 삼촌이죠. 예. 믿었던 삼촌이 이게 힘을 배분한 거죠 사실은. 네. 그럼 믿던 삼촌이 어떻게 돼? 어린 조카를 그냥 내치지 않습니까? 자기가 왕이 찬다라고. 그렇죠. 이게 네. 권력의 속성이에요. 형제 또 부자지간끼리 그렇죠. 다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아까 살모사도 했지만 우리 곤충 중에 사마귀가 있잖아요. 사마귀는 이제 교미를 암컷이 수컷하고 교미를 하고 교미를 한 다음에 수컷을 잡아먹잖아요. 끔찍하죠. 동물의 왕국에 보면 간혹 나오기도 하는데. 자, 그럼 그 수컷이 몰랐을까요? 난 수컷은 알죠. 근데 자기의 종족 번성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 아닙니까? 스스로 알면서도 희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예.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은 어쩌면 벌레만도 못하다는 표현이 이런 부분에서도 쓸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의 권력은 예, 아니 지금의 권력뿐만 아니라 네. 과거의 권력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특히 그게. 부패한 권력은 더 그래요. 맞아요. 예, 썩은 애가 진동하는 네, 권력. 네. 지금 선관위라고 볼 수도 그렇죠. 있죠. 그렇죠. 선관위도 독립적 권력입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에서 감사원이 감사할 수 있는 유일한 기구가 선관위예요. 그래서 윤 대통령님이 계엄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도대체 감사원도 도대체 이곳은 뭘 하고 있냐면. 그러니까. 근데 그 골맞던 게 이제 터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부패돼 있는 거야. 나는 윤 대통령이 계엄 때 이 부분을 들춰내지 않았다라면 그 의심의 씨앗을 뿌려놓지 않았다라면 지금 이 사건도 우야무야 묻혀졌을 겁니다. 왜? 지금 일어난 게 아니고 처음 일어난 게 아니거든. 그렇죠. 전에도 일어났던 건데 수십 년 전부터. 그렇죠. 그게 그냥 매스컴에 안 드러나고
눈을 가리고 국민들이 눈을 가리고 그냥 그러려니 넘어간 건데 윤 대통령이 그때 의심의 씨앗을 뿌려놨기 때문에 지금 이게 2년 후에 지금 이게 어쩌면 발화를 했는 거지. 드러난 건 거죠. 그래서 그 아까 만다라 부처님께서 말씀 주셨던 네. 윤석열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윤석열의 때가 오고 있다. 그 말씀과 일맥상통하네요. 그렇죠. 또 재평가 받고 있다라고 네. 보는 건 거죠.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아까 이 말씀 아까 딱 생각나는데 안 드렸는데 그때 김일성이 이제 북한의 김일성이 있을 때 황장 그 누구죠? 황장엽 선생님이죠. 북한의 김일성 유일 사상 체계를 잡으신 분이죠. 그렇죠. 그분이 우리나라에 이제 저기 너무 기순이라고 해야 기순. 되나요? 오셨잖아요. 그때 뭐라 그랬어 그분이 우리나라 간첩 너무 많다 그랬어요. 그때 그 시대에 우리나라 간첩이 많다. 너무나 북한의 실정을 잘 아는 이분이 우리나라에 간첩이 많다 그랬어.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은 강화문 거리에 다니면은 네. 뭐 10사람 건너 한 사람이 간첩이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어요. 지금 고인이 되셨지만. 네. 근데 그 당시에 그 얘기를 믿은 사람은 또 아무도 없다라는 거야. 지금 그게 드러나고 있잖아요. 예. 지금 간첩이 얼마나 윤석열 대통령 변호사 그 여자분 김계리 그분이 눈물 흘리면서 예. 무기징역 선고 아니, 받을 때도 눈물 눈물을 안 흘리지 흘렸는데 않았죠. 그렇죠. 요번에 눈물을 흘린 거는 이걸 자기 간첩이 너무 많은 거에 무서움을 느꼈다 그러셨나요? 그래서 눈물이 나왔다고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30년 선거보다 우리나라의 마음이 정말 우리나라 지금 어떻게 될까? 간첩이 너무 많은 걸 본인이 알았으니 지금 그 표현을 하신 거 아닙니까? 예. 뭐 그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잠실 핸드볼 경기장에 씨앗을 뿌렸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네.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 개인적인 정무적 판단으로는 내부 고발자들이 나올 것 같아요. 네. 내부 저도. 고발자. 네. 왜냐면 우리가 살기 위해서 반드시 보면은 맞아요. 이 조직이 무너질 때 어떤 그걸 뭐라 전조 현상이라고 하죠. 네. 전조 현상. 보면 반드시 내부 고발자들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궁금해하고 우리가 모르고 있는 찾아내지 못했던 것을 그들 조직 내부 고발자들에 의해서 발가벗겨질 수도 있어요. 저는 그걸 한번 만다라 부처님의 공수를 한번 받아 우리 모든 국민들이 궁금해할 부분이에요. 과연 내부 고발자들이 나올 수 있을지. 그리고 내부 고발자의 엄청난 폭탄을 가지고 나올지, 그걸 터뜨려 줄지. 지금 저한테 주시는 마음은 나오게 되어 있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자, 어떤 느낌이냐면 저 밑바닥에 숨어 있는 내부 고발자, 진실을 감춘 것들을 손을 쑥 집어내서 쓱 끌어올리는 게 이런 게 느껴지거든요. 그렇다면 신에서 내부 고발자 숨어 있는 것들을 끄집어 올리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거죠. 그렇다면 현실적으로는 이루어진다라고 봅니다. 이 만다라 보살님의 오늘 이 마지막 공수가 지금 우리 잠실 체육관에 모여 있는 우리 뜨거운 2030 세대들의 뜨거운 이 국가를 위한 애국심의 발로가 되어서 네. 오히려 그것이 석유가 되고 네. 기름이 되어서 네. 대한민국 전체를 악의 무리들, 어둠의 세력들 다 태워버릴 걸로 느끼시는군요. 네. 자, 오늘도 이렇게 정말 귀한 말씀 만다라 부처님의 공수를 우리가 원했던 공수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저희 다음 또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사님. 시청자들 잘 보이소? 이거에 신성엽 장군의 촛불입니다. 촛불인데 이 불에 제가 구했습니다. 대박나게 이 촛불에 촛불 공양에 이 진삼명가가
대박을 터져달라고 제가 염원을 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분명히 대박이 터질 테니 앞으로 좀 두고 봐보이소. 이게 부실하게 발리비리끼라.